김순덕 할머니 72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밤사이 더욱 선명해진 붉은 머리카락을 바라봤다. 50년째 이 색깔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낯설다. 또 더 빨개졌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검은색 모자를 썼다. 오늘은 정신과에 가는 날이다. 3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부엌에서 아들 민수 45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신다고 했죠?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머릿속에 들려왔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혼자서 중얼거리고. 치매 초기 증상인가? 병원에서 뭐라고 할까? 걱정이야.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머리에서 뗐다.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방금 전 들린 게 정말 민수의 생각이었을까? 오전 9시 30분 할머니는 7번 버스에 올랐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할머니는 뒷자리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만져봤다. 오늘 면접인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 아픈 건지 꾀병인지. 월급날까지 아직 멀었는데 돈이 부족해. 수많은 목소리들이 동시에 들려왔다. 할머니는 머리에서 손을 뗐다. 즉시 목소리들이 사라졌다. 이게 뭐야?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이 할머니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다시 머리를 만졌다.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시네. 괜찮으신가?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있을까? 할머니는 그 여성을 바라봤다. 정말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손을 머리에서 떼자 그 목소리도 사라졌다. 이건 정말 대기실에서 오전 10시 정신과 클리닉 대기실은 여러 환자들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접수를 마치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다음 환자분 박영수님. 대기실에 있던 중년 남성이 일어났다. 할머니는 호기심에 머리를 만졌다. 또 왔구나. 이번엔 뭘 말해야 하지? 아내가 자꾸 의심한다고? 아니면 그냥 약만 받고 나올까? 그 남성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옆에 앉은 40대 여성도 확인해 봤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혹시 내 잘못일까? 할머니는 그 여성을 바라봤다.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깊은 고민이 느껴졌다. 김순덕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원장은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긴장했다. 어떻게 오셨나요? 선생님. 제가 미쳤나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는 머뭇거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머리를 만졌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군.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다. 차근차근 들어보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뗐다. 의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방금 전에 저를 보고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셨나요? 의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죠? 사실은 3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머니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제가 맞추는 게요. 그런데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머리를 만질 때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린다는 걸요. 정말인가요?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반신반의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만졌다. 정말 신기하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진지하시다. 혹시 정말일까? 선생님, 지금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건 그리고 할머니 표정이 진지하다는 생각도 하셨고요. 잠깐만요.
의사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혹시 다른 실험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몇 가지 실험을 제안했다. 제가 1부터 100까지 숫자 중 하나를 생각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할머니는 머리를 만졌다. 73이에요. 맞습니다. 의사가 소리쳤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치킨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후라이드 치킨이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정말. 의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이 능력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원래 제 머리가 이상해요. 20살 때부터 빨갛게 변했거든요. 50년 동안 계속 이 색깔이에요. 할머니는 모자를 벗었다. 선명한 빨간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희귀한 유전적 변이라고 생각했는데 3주 전부터 갑자기 이런 일이. 할머니, 혹시 이 능력에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거리라든지. 의사가 궁금해했다. 글쎄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머리를 긁적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잘 들려요. 화가 나거나 놀라면 손을 대지 않아도 들리기도 해요. 그럼 평상시에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내 머리를 만지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자를 쓰고 다녀요. 메모를 적어가며 말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례네요. 의학 문헌에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뭔가요? 사람들 마음을 알게 되니까 모르는 게 나았을 것들을 알게 돼요. 할머니는 버스에서 들었던 여러 목소리들을 떠올렸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건 고마운데 혹시 치매인지 의심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해도 속으로는 빨간 머리,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선생님, 좋은 점도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어떤 점이요? 오늘 버스에서 제 옆에 앉은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마음속으로는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괜찮으신가? 말을 걸어볼까 하면서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날씨가 좋네요 하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어요. 의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따뜻한 마음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능력을 나쁘게만 쓸 필요는 없다고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글쎄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마음을 읽는다는 걸 들키지 않고요. 의사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자신의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클 테니까요. 진료가 끝나고 할머니는 병원을 나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에게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작은 기쁨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7번 버스에 올랐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붉은 머리의 할머니와 그녀의 특별한 능력과 함께.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머리가 석양빛에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50년 동안 숨겨왔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붉은 머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후 3시 김순덕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7번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지? 할머니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니 동네 편의점 앞이 소란스러웠다.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서 있고 노란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할머니는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났대. 사장님이 많이 다쳤다던데. 할머니는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편의점 유리창이 깨져 있고 안에서는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 경찰이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담을 듣고 있었다. 키 170cm 정도의 남성이 검은 후드를 입고 도망갔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60대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분명히 봤습니다.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할머니는 그 남성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졌다. 후드 쓴 남자. 맞아. 분명히 봤어. 그런데 얼굴은 잘 안 보였지. 아, 근데 좀 이상했는데. 뭔가 어색했어. 걸음걸이도 그렇고.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목격자도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다. 다른 목격자도 있었다. 30대 여성이었다. 저도 봤어요. 검은 후드 입은 남자가 뛰어나오는걸요. 할머니가 그 여성에게도 집중했다. 검은 후드. 그런데 나는 분명히 회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검은색이었나?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확실하지 않아. 할머니는 편의점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경찰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골목 모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끼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손 다치셨어요? 아네. 오늘 아침에 유리에 베였어요. 그 남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할머니는 머리를 만졌다. 망했다. 할머니가 내 손을 봤네. 괜찮겠지? 편의점 유리 깨뜨릴 때 다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아침에 다쳤다고 하면 되겠지.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남자가 진짜 범인이었다.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아이고, 많이 아프겠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계속 머리를 만지며 그의 생각을 읽었다. 편의점 사장이 생각보다 저항을 많이 했어.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좀 때렸는데 많이 다쳤을까? 신문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할머니는 왜 자꾸 질문하는 거야?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가 편의점 사장을 때렸다는 것이다. 검은 후드는 집에 숨겨놨고. 아니야, 태워버려야겠다. 그리고 머리도 짧게 잘라야겠어. 사람들이 젊은 남자를 찾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할머니가 너무 오래 그 남자를 바라보자 그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 왜 자꾸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다친 게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그 남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할머니 뭔가 이상해. 계속 나를 쳐다보고.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설마. 할머니가 뭘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뭔가 봤다면? 남자가 담배를 끄고 일어났다. 그럼 저는 가봐야겠어요. 그가 할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봤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무서워. 할머니는 위험을 감지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저기 경찰관들이 목격자를 찾고 있던데 혹시 뭔가 보신 거 없어요? 할머니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경찰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 할머니가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 건가? 못 그러게 해야 해.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의 큰 목소리를 들은 경찰관 한 명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어르신, 혹시 뭔가 보신 게 있나요? 할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아저씨 손을 좀 보세요. 오늘 다쳤다고 하는데. 경찰관이 그 남자의 손을 바라봤다. 붕대 사이로 새피가 스며나와 있었다. 언제 다치셨나요? 오늘 아침에요. 어디서요? 남자가 당황했다. 할머니는 계속 머리를 만지며 그의 생각을 읽었다. 뭐라고 하지? 집에서 유리컵 깨뜨렸다고 할까? 아니면 공사장에서? 아니야.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인할 수도 있어. 집에서 유리컵을 깨뜨려서.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경찰관님, 편의점 유리창 파편을 검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범인의 피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경찰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남자를 자세히 봤다. 아저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요? 일단 확인차 좀요.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면서 손이 떨렸다. 할머니는 그의 마음을 계속 읽었다. 끝났다. 피 검사하면 들통날 거야. 어떡하지? 도망칠까? 아니야. 지금 도망치면 더 이상해 보여. 경찰관이 다른 동료들을 불렀다. 곧 그 남자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였다. 손 다친 부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정말 집에서. 하지만 경찰들이 편의점 현장에서 피 묻은 유리 파편을 가져왔을 때 그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것 좀 보세요. 편의점 유리창에 묻어있던 피예요.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올 텐데. 할머니는 그 남자의 마지막 생각을 들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어차피 DNA 검사하면 들통날 거야. 차라리 자백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했어요. 남자가 무너져 내렸다. 편의점 강도가 저예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사장님을 많이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편의점 강도 사건은 이렇게 일시간 만에 해결되었다. 진짜 범인은 20대 젊은 남자가 아니라 42세 중년 남성 박모 씨였다. 경찰들이 그를 연행해가면서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엉뚱한 사람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니.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영웅처럼 바라봤다. 순덕이 할머니가 범인을 잡았대.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어봤다. 자신의 마음 읽기 능력이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면, 만약 경찰이 때맞춰 오지 않았다면, 집에 도착해서 아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오늘 편의점에서 강도 잡았다던데 정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도움이 됐을 뿐이야. 우연이 아니라 엄마가 뭔가 눈치챈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냥 이상한 게 보였어.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붉은 머리가 달빛에 더욱 신비롭게 빛났다. 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의점 사장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되었고 범인 박모 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동네에서는 할머니의 예리함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순덕이 할머니는 정말 눈치가 빨라. 뭔가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이런 소문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능력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붉은 머리 할머니의 두 번째 모험이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편의점 강도 사건 이후 3일이 지났다. 김순덕 할머니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동네 파출소에 들렀다. 파출소 안은 어수선했다. 젊은 부부가 경찰관 앞에서 울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제발 우리 정민이를 찾아주세요. 아이 아빠가 울먹이며 말했다.
7살밖에 안 됐는데 어디로 간 건지. 아이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할머니는 접수창구에서 서류를 받으며 그 부부를 흘끗 바라봤다.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경찰관이 위로하는 말을 했지만 부모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은 후에도 파출소를 떠나지 못했다. 그 부부의 절규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머리를 만져봤다. 아빠의 마음이 들려왔다. 정민아, 어디 있니? 아빠가 찾으러 갈게.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정민이는 똑똑해서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아. 그럼 어디로 간 거지? 엄마의 마음도 읽었다. 정민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혹시 내가 눈을 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놀이터에서 혼자 놀게 한 게 잘못이었을까? 제발 무사하기만 해. 부모의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혹시 아이가 어디서 실종된 건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세요? 아이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동네 놀이터에서 어제 저녁 6시쯤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할머니는 혼자 놀이터로 향했다. 오후라서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애들아, 어제 여기서 정민이랑 같이 놀던 친구들 있니? 네, 정민이 형이 갑자기 안 보였어요. 8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집중했다. 정민이 형이 저쪽 숲으로 갔는데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우리도 찾아봤어요. 근데 없었어요. 무서워서 집에 갔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숲 쪽으로 갔다는 단서를 얻었다. 할머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다. 또 다른 여자아이가 있었다. 정민이가 숨바꼭질할 때 항상 같은 곳에 숨어요. 큰 나무 뒤쪽이요. 근데 어제는 거기에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숲 쪽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왜 그러지? 할머니는 쉬려고 벤치에 앉았다. 그때 지나가는 아줌마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머리를 만져봤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다시 집중해서 머리를 만져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일이었다. 할머니는 당황했다. 하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능력이 작동하지 않다니. 할머니는 일단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말한 숲 쪽으로 향했다. 숲은 생각보다 깊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여기저기 작은 동굴 같은 곳들이 있었다. 정민아. 할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30분 정도 숲을 헤매던 중 할머니는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아이 신발 자국 같았다. 이거 정민이 신발 자국일까? 발자국을 따라가자 더 깊은 숲으로 이어졌다. 할머니는 불안했다. 이렇게 깊은 곳까지 아이가 혼자 왔을까? 발자국을 따라 20분 정도 더 들어가자 할머니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낡은 판잣집 하나가 숲속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여기 왜? 할머니는 그 남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능력이 작동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아저씨 혹시 여기서 7살 남자아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남자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그럼 저는 가봐야겠어요.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판잣집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아이 목소리였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저씨 지금 안에서. 아무 소리 없었는데요. 남자가 할머니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는 능력이 없어서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오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아이 목소리를 들었다. 비켜주세요. 할머니, 여기는 위험해요. 돌아가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할머니는 능력이 없어도 오랜 인생 경험이 있었다. 일단 그 남자를 판잣집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했다. 아저씨, 저기 경찰들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경찰이? 남자가 돌아서 보는 순간 할머니는 재빨리 판잣집으로 뛰어갔다. 정민아, 정민아. 할머니, 여기 있어요. 판잣집 안에서 정민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자 정민이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정민아, 괜찮니? 네, 무서웠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어제 숨바꼭질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할머니는 상황을 이해했다. 아이가 길을 잃어서 이 남자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남자가 뭔가 이상한 목적으로 아이를 붙잡아 놓은 것 같았다. 밖에서 남자가 소리쳤다. 할머니, 나오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실종된 정민이를 찾았는데. 네, 놀이터 뒤쪽 숲에 있는 판잣집이에요. 30분 후 경찰들이 도착했다. 김 경찰관과 정민이 부모도 함께 왔다. 그 남자는 체포되었고 조사 결과 평소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정민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냥 아이들 말을 잘 들어봤어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능력이 작동했다면 더 쉽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봤다. 버스에서 옆에 앉은 아줌마에게 집중했다. 아직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왜 갑자기 안 되는 거지?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머리가 평소보다 조금 탁해 보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설쳤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아픈 건인지 아니면 능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시도해봤다. 아들 민수에게 집중하며 머리를 만졌다. 엄마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제 사건 때문에 무리하신 건 아닐까? 오늘은 좀 쉬시라고 해야겠다. 능력이 돌아왔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선생을 찾아간 할머니는 어제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할머니 아마도 극도의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는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정신적으로 너무 부담이 클 때는 뇌파가 불안정해져서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의 능력도 뇌와 관련된 현상이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할머니는 능력 없이도 아이를 구해냈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가요? 네,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력과 경험을 활용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다.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든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능력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어. 할머니는 평소보다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표정, 행동, 말투에서 힌트를 얻는 연습을 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민이 구조 소식이 나왔다. 7살 실종 아동을 구조한 김순덕 할머니는 그냥 아이들 말을 잘 들어봤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경찰도 못 찾던 아이를 엄마가 찾다니.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능력과 경험을 함께 활용해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머리가 다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능력이 있을 때는 감사하게 쓰고 없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자. 할머니는 자신의 능력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정민이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수상한 남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할머니의 세 번째 모험은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더 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할머니는 이제 더 준비된 상태였다. 능력과 경험,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갖춘 붉은 머리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할머니의 명성이 더욱 퍼지면서 찾아오는 새로운 도전들과 능력, 사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정민이 구조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김순덕 할머니는 동네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근처 호텔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동네에서 모범부부로 소문난 박철수 씨 45가 젊은 여성과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저분이 박철수 씨 아닌가?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박철수 씨의 아내 영미 씨는 동네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성실한 분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할머니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호텔 로비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는 박철수 씨와 그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머리를 만져 박철수 씨의 마음을 읽어봤다. 오늘도 미나와 좋은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내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그래도 미나 없이는 못 살겠어.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불륜이었다. 젊은 여성 미나의 마음도 읽어봤다. 철수 오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런 관계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오빠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두 사람이 카페 테이블에 앉았다. 할머니는 멀리서 지켜봤다. 미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박철수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도 고마워요. 그런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거예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계속 두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미나가 불안해하는구나. 사실 나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미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오빠가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평생 이런 관계로만 살아야 하나? 그때 카페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박철수 씨의 아내 영미 씨였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박철수가 당황하며 미나에게서 손을 뗐다. 영미야, 여기는 왜?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당신 차가 보여서. 이분은 누구세요? 영미 씨가 미나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급하게 세 사람의 마음을 읽어봤다. 큰일 났다. 어떻게 설명하지? 미나를 회사 후배라고 할까? 아니면 이 여자는 누구지? 왜 남편이랑 둘이서 호텔 카페에? 설마.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아, 이게 오빠 부인이구나. 생각보다 예쁘시네. 어떡하지? 지금 상황이. 아, 영미 씨. 이분은 제 회사 후배 미나예요. 박철수가 거짓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미나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만나셨어요? 영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영미의 마음을 읽었다. 뭔가 이상해. 회사 후배와 호텔 카페에서 만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두 사람 분위기가 너무 친밀해 보이는데? 미나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상담해주고 있었어. 박철수가 또 거짓말을 했다. 영미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어. 표정이 너무 어색해. 그리고 이 여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설마 정말.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 부인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미나 씨, 조심히 가세요. 영미가 차갑게 말했다. 미나가 떠난 후 영미가 남편을 째려봤다. 여보, 정말 회사 후배 맞아요? 당연하지. 왜 의심해? 들켰나? 영미가 눈치챈 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가지? 할머니는 계속 지켜보며 두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남편이 이렇게 당황하는 걸 처음 봐. 그 여자도 너무 어색했고. 혹시 정말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영미가 의심하고 있어. 어떡하지? 미나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만나야 하나?
여보, 집에 가요. 영미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 가자. 두 부부가 카페를 나갔다.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다. 3일 후 할머니는 마트에서 영미 씨를 만났다. 영미 씨 안녕하세요. 아, 순덕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미의 얼굴이 어두웠다. 할머니는 머리를 만져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해. 그날 이후로 계속 의심스러워. 휴대폰도 숨기고 늦게 들어올 때도 많고. 정말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안타까웠지만 개입할 수 없었다. 이건 너무 민감한 문제였다. 같은 날 저녁 할머니는 동네 편의점에서 박철수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철수가 인사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영미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미나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영미와 이혼해야 하나? 어떡하지? 박철수도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우연히 그 호텔 카페를 다시 지나게 되었다. 미나가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할머니는 들어가서 멀리서 미나의 마음을 읽어봤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철수 오빠 부인이 의심하고 있고 오빠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런 관계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 깔끔하게 정리하자. 미나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마트에서 박철수 부부를 함께 만났다. 두 사람이 예전보다 친밀해 보였다. 할머니는 박철수의 마음을 읽었다. 미나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어. 사실 나도 마음이 편해졌어. 영미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겠어. 영미의 마음도 읽었다. 요즘 남편이 예전 같아졌어. 그때 의심했던 게 기분 탓이었나? 아니면 정말 뭔가 있었는데 끝난 건가? 어쨌든 지금이 중요하지.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머리가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하구나. 할머니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비밀이 있고 그 비밀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도 배웠다. 한 달 후 박철수 부부는 더욱 다정해 보였다. 미나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할머니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기만 했지만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의 네 번째 모험은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를 엿보는 경험이었다. 개입하지 않고 관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힐끔힐끔 쳐다봤다. 저기 붉은 머리 할머니다.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다던데. 편의점 강도도 잡고 실종된 아이도 찾고. 할머니는 당황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진 건지. 계산을 하는데 계산대 아줌마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정말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뭔 소리예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할머니가 초능력이 있다고. 할머니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40대 중년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김순덕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최영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머리를 만져 그 여자의 마음을 읽었다. 우리 딸이 가출했는데 경찰도 못 찾고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 딸 마음을 읽어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할머니가 거절했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딸이 3일째 연락이 안 돼요. 정말 저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60대 남성이었다. 할머니, 저도 부탁이 있어요. 할머니는 머리를 만져 그 남성의 마음을 읽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기억을 못해요. 할머니가 아내 마음을 읽어서 알아낼 수 있다면 할머니는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다음 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할머니 집 앞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할머니,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알아봐 주세요. 우리 아들이 뭘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로또 번호 좀 맞춰주세요. 할머니는 집에서 나올 수도 없었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몇 명의 마음을 읽어봤다. 할머니가 정말 만능이래. 뭐든지 알 수 있다고. 돈 주고라도 미래를 알고 싶어. 할머니만 있으면 우리 가족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오후에는 기자들까지 나타났다. KBC 뉴스입니다. 초능력 할머니에 대해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집에 갇혀버렸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몰라. 갑자기 이렇게 됐어. 상황이 심각해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동네에 진짜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40대 남성으로 자신을 김도사라고 소개했다. 여러분, 저야말로 진짜 능력자입니다. 붉은 머리 할머니는 가짜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할머니는 창문으로 그 남자를 보며 마음을 읽었다. 이 기회에 돈 좀 벌어볼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데 좀 봐주고 돈 받으면 꽤 벌겠네. 할머니는 어차피 나이 많으니까 경쟁 상대 아니야. 김도사는 사람들 앞에서 가짜 점수를 펼쳤다. 당신 최근에 돈 걱정이 있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돈 걱정과 건강 걱정은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때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치매 걸린 아내를 둔 할아버지가 김도사에게 돈을 맡긴 것이다. 도사님, 이 돈으로 제 아내 치매를 고쳐주세요.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이야. 이걸로 아내가 나아질 수 있다면 도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김도사의 마음도 읽었다. 500만 원이나. 잘 됐네. 며칠 버티다가 도망가면 돼. 할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집에서 나와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붉은 머리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웅성거렸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김도사가 발끈했다. 할머니가 저를 모함하는군요. 증거라도 있어요. 할머니는 김도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지금 며칠 버티다가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김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게 어떻게? 그리고 당신 진짜 이름은 김도사가 아니라 박만수죠. 작년에도 대구에서 똑같은 사기를 쳤고. 할머니가 계속 김도사의 마음을 읽으며 말했다. 이번에도 돈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죠. 김도사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다. 저는? 사람들이 김도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말 사기꾼인가요? 돈 돌려줘요. 김도사는 결국 도망쳤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둘러쌌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봐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여러분,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저는 그냥 오래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온 할머니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사건도 해결하고. 그건 우연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역시 너무 기대했나? 만능 해결사는 없는 거구나. 그래도 사기꾼은 잡아줬으니까 고마워. 할머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며 안쓰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건 위험했다.
며칠 후 동네는 다시 평온해졌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신기한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더 이상 몰려오지는 않았다. 복순이네 미용실에서 복순이가 말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사기꾼 쫓아낸 거. 그냥 이상해서 말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특별한 건 맞잖아요. 할머니는 웃었다. 모든 할머니가 특별해요. 오래 살면서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머리가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유명해지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의 능력이 알려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평범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하지만 사기꾼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자신의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힘들었죠? 괜찮아. 이제 알았어.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엄마는 정말 특별해요.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의 5번째 모험은 유명세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일이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능력을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할머니가 자신의 능력을 숨기면서도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입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복순이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있었다. 순덕이 언니, 요즘 신통방통한 일이 많다면서. 복순이가 머리에 롤을 감으면서 말했다. 무슨 소리야? 편의점 강도도 잡고 아이도 찾고. 혹시 언니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당황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럼 같이 점집 가볼까? 요즘 대박 난다는 곳이 있어. 신통만사 점집인데 정말 잘 맞춘다고 소문났어. 할머니는 호기심이 생겼다. 진짜 점쟁이를 만나면 어떨까?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복순이와 함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신통만사 점집을 찾았다. 붉은 간판에 용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입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와, 진짜 인기 많네. 복순이가 감탄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봤다. 제발 로또 번호 맞춰주세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알고 싶어. 사업이 잘 될지 궁금해.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와 있었다. 일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차례가 왔다. 점집 안은 붉은 커튼과 각종 부적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큰 비녀를 꽂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봉화보살입니다. 봉화보살이 위엄 있게 말했다. 할머니는 머리를 만져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 이 할머니들은 뭘 물어볼까? 건강, 자식 걱정. 보통 뻔한 거지. 적당히 둘러서 말하면 돼. 할머니는 놀랐다. 가짜였다. 두 분 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봉화보살이 할머니와 복순이의 손을 번갈아 봤다. 어머,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봉화보살이 할머니를 보며 놀란 척했다. 할머니는 계속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이 할머니 송금이 특이하네. 머리도 빨갛고 뭔가 특별한 척 해주면 좋아할 거야. 신비로운 분위기 연출해볼까? 이분은 정말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혹시 평소에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하시나요? 별로 그런 거 없는데요. 할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다. 그럼 먼저 이분부터 봐드릴게요. 봉화보살이 복순이의 손을 잡았다. 최근에 사업상 고민이 있으시죠? 어머, 맞아요. 복순이가 놀라며 소리쳤다. 할머니는 봉화보살의 마음을 읽었다. 미용실 사장이니까 당연히 사업 고민이 있겠지. 그리고 손님이 줄었다고 하든지 임대료가 부담스럽다고 하든지. 뻔해. 그리고 남자 문제도 있네요.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예요. 정말이요? 나이 먹은 여자들은 다 남자 문제에 관심 있어. 적당히 희망적으로 말해주면 돼. 이제 이분 차례네요. 봉화보살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아시는 능력이 있어요. 할머니는 움찔했다. 설마 정말 알아보는 건가? 하지만 봉화보살의 마음을 읽어보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들 놀라해. 당신은 특별하다는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더 신비롭게 꾸며볼까?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운명이죠. 봉화보살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곧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질 날이 올 거예요. 할머니는 봉화보살의 마음을 계속 읽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비로우니까 만족할 거야. 나중에 뭔가 일어나면 내가 예언했다고 할 수 있고, 안 일어나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면 되지.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당신 주변에 가짜가 나타날 거예요. 할머니는 봉화보살의 진실을 알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이분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겠구나. 그래도 사람들을 너무 속이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보살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봉화보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이 할머니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네. 그런데 뭔가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기분 탓인가?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복순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복순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가짜 점술이었지만 복순이에게는 위로가 되었나 보다. 봉화보살도 복순이의 반응을 보며 뿌듯해했다. 이분은 정말 기뻐하시네. 그래도 위로는 됐나 보다. 하지만 이렇게 속이는 게 맞나? 할머니는 봉화보살의 마음속 갈등을 느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감사했습니다. 봉화보살이 인사했다. 그런데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 할머니,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하시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봉화보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보살님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봉화보살은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점집을 나온 후 복순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언니 정말 신기했어. 다 맞는 것 같던데.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응. 특히 남자 문제. 정말 새로운 만남이 있을까? 복순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복순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가짜라는 걸 알려줘야 할까? 하지만 복순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복순아, 점술은 참고만 하고 너무 믿지는 마라. 왜? 잘 맞는다면서. 사람 인생은 점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집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봉화보살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겠지. 그래도 사람들을 속이는 건 좋지 않은데. 하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폭로할 일은 아니야. 할머니는 복순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복잡해졌다. 복순이는 위로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나? 아니면 거짓 희망을 준 건가? 일주일 후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가다가 우연히 봉화보살을 길에서 만났다. 보살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봉화보살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때 그 할머니네. 뭔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 후로 계속 생각하게 돼.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냥 평소대로요. 그런데 할머니, 그때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무슨 말이요?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요. 봉화보살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붉은 머리가 달빛에 빛났다.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것도 배려구나. 할머니는 깨달았다.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봉화보살의 속마음을 알았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할머니의 5번째 모험은 때로는 아는 것보다 모른 척 해주는 배려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할머니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점집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나 추석이 다가왔다. 김순덕 할머니는 아침부터 바쁘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랑 미영이가 오늘 올 텐데. 할머니는 며느리 미영 42과의 관계가 항상 조심스러웠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오후 2시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이 선물을 들고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와라 고생했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지만 호기심에 며느리의 마음을 읽어봤다. 또 명절이네. 어머니 앞에서 연기하기 피곤해. 음식도 너무 많이 해놨고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빨리 인사하고 집에 가고 싶어. 미영아 많이 힘들었지? 차라도 마셔. 할머니가 차를 내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안 힘들어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계속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힘들지 않다고?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 맛이 좀 너무 짜고 달아. 하지만 맛있다고 해야지.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래.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많이 해놨어. 좋아할까 싶어서? 내가 언제 이런 음식 좋아한다고 했나? 어머니는 우리 취향을 전혀 모르시네. 아들 민수는 TV를 보며 쉬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도 읽어봤다. 집에 오면 편하긴 한데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피곤해. 둘 다 서로 싫어하는 거 티나는데 모른 척해야 하고. 민수야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 요즘 좀 바쁘긴 하지만.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오는데 미영이는 계속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아들이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미영이가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다. 고마워 뭔데? 건강식품이에요. 어머니 건강에 좋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영의 마음을 읽었다. 홈쇼핑에서 세일할 때 산 거야. 원래 우리가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께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몇만 원은 한 거니까 성의는 있잖아. 미영아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이 아닌 걸 알았지만 고맙다고 했다. 선물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어머 이거 비쌌을 텐데. 디자인이 좀 촌스럽네.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도 받아야지. 나중에 중고로 팔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미영이가 과장되게 말했다. 너무 짜. 나트륨 폭탄이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 못 먹여. 건강에 안 좋아. 할머니는 웃으며 더 음식을 권했다. 많이 먹어라. 집에서는 이런 거 해먹기 힘들지? 네, 요즘 바빠서 제대로 못 해먹어요. 아니야, 안 해먹는 거지. 이런 기름진 음식들 누가 해먹어?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간단하게 먹는 게 좋은데. 우리 손자는 언제 볼 수 있을까?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미영이가 잠깐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은 좀 더 있다가요. 또 아이 이야기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자꾸 재촉하시면 부담스러워. 어머니 세대와는 생각이 달라. 민수도 어색해했다. 엄마가 또 아이 이야기하네. 미영이가 싫어하는데. 우리는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화장실에 간 미영이가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언제까지 있을 거야? 할머니는 그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걸 보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으로 봐서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미영이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뭔가 불편한 걸까? 할머니는 가까이 가서 능력을 사용하려다가 문득 멈췄다. 아니야. 가족끼리는 이런 능력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서로 불편할지도 몰라. 할머니는 잠깐 고민에 빠졌다. 내가 가족들 마음까지 읽으면서 지내는 게 맞나?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서로 불편할 수도 있겠어. 때로는 진심을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이 능력을 쓰지 않기로 했다. 민수야, 미영아, 너희 일찍 가도 돼.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왜요, 어머니? 아직 시간 많아요. 미영이가 놀라며 대답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가서 쉬어라. 그래도 어머니, 괜찮아. 명절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집을 나서면서 미영이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뭘 감사해. 자주 놀러 와라. 네, 다음에는 제가 음식 해올게요. 할머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느꼈다. 능력 없이도 사람 마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구나. 표정이나 말투로도. 그래, 고마워. 며느리가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뭔 고민?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는데 미영이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엄마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하지만 미영이 뜻도 존중해야 하고.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능력이 아닌 눈빛과 표정으로 읽었다. 민수야, 부부가 함께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미영이 의견도 중요하지만 너 생각도 솔직하게 말해봐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할머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아들의 진심을 추측으로만 알 뿐이었지만 그게 더 자연스러웠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아, 웬일이야?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그날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고마워, 미영아. 다음에 또 해줄게. 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음식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서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머리가 달빛에 부드럽게 빛났다. 가족 관계는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구나. 할머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이 능력을 쓰지 말자.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서로 불편할 수도 있어. 때로는 진심을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관계일지도 몰라. 할머니는 앞으로는 가족들과 있을 때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평범한 가족처럼 서로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능력 없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었다. 어쩌면 진심을 모르는 것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간의 작은 갈등과 오해들을 지켜보며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지혜를 배웠다.